많은 분들이 청심환을 먹고서 시험 때 졸았다, 면접 때 멍해졌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이렇게 일맥상통이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카페인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거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미잘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청요대동한의원 권혜진 원장님과 함께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수험생에게 도움되는 한약, 그리고 그것의 원리,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약 한두 가지 정도는 입에 달고 살게 마련입니다. 자, 학생들이 특히 제가 어떤 약을 먹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제가 먹는 약 소개해 준 적도 있거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공진단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의사로서 원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 약을 드시나요? 저는 작년 초부터 제 체질에 맞는 체질 한약을 지금까지 계속 한 1년 반 정도 먹고 있고요. 어떻게 먹냐면 6개월을 먹고 한 달 정도 쉬고 이런 식으로 3번의 사이클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저의 체질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개선하고자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효과가 제일 좋은 건 본인에게 맞춤 처방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성복도 좋지만 맞춤 양복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편안함을 생각했을 때 맞춤 복장을 맞추듯이 한약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효과는 맞춤 한약입니다. 네. 말씀하신 공진단 저도 먹습니다. 언제 먹느냐? 저희 체력이, 저희 뭐 심리적인 혹은 육체적인 체력이 3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공진단을 먹어줘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한 7, 80점대를 유지를 해야지 컨디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7, 80으로 올리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데 30%로 떨어졌을 때 7, 80% 올리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많이 고갈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을 해줘야겠다 생각할 때는 공진단을 저도 스스로를 좀 먹습니다. 그러면 이 공진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저도 국가고시를 볼 때 공진단을 활용을 했는데요. 수능이라든가 이렇게 좀 중요한 시험, 면접을 앞둔 분들에게는 제가 우선은 열알을 처방을 합니다. 열알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요. 우선 보름 전, 그러니까 시험이 가령 15일에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1일부터 5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먹는 거예요. 5알이 줄겠죠. 그 다음에는 8, 11, 14 이런 식으로 한 2, 3일 간격으로 매일 아침마다 먹어주는 거예요. 2알이 남아요. 2알은 언제 먹냐? 제일 중요한 시험날 당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고요. 뭐 수능이라든가 국가고시라든가 좀 길게 시험을 본다, 점심을 먹고서도 시험을 봐야 된다, 면접이 또 있다 하면은 아침에 공진단 하나를 먹고 점심을 먹고 나서 하나를 더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알을 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15일 전부터 먹는 건데, 이왕이면은 한 달 전부터 한두 알 테스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네. 자, 한약을 맞춤 양복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잘 되는데요. 공진단도 이렇게 먹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종종 환자분들이 저 한 2알만 처방받을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는 공진단의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열알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구독! 저희 학생들 중에 이제 너무 시험 전에 긴장이 된다. 그리고 그 긴장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네. 청심환을 먹는 학생들도 제가 예, 본 적이 예. 있거든요.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청심환은 이제 뭐 드라마라든가 예능 프로에서도 조금 긴장되면 청심환 먹고 나왔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청심환은 실제로 동의보감에서 중풍약입니다. 뇌 혈관에 어떤 환류가 원활하지 않고 교통사고라든가 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심장 박동이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에게 진정하세요 하고서 주는 약이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몸이 많이 떨린다, 그리고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떨리는 연예인 분들이 청심환 먹었어요 하는 거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하시면 두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공진단이랑은 좀 달라요. 공진단은 말 그대로 뇌를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 이건 반대로 진정시키는 약이에요. 그래서 협심증이라든가 뇌혈관 장애에 청심환을 장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심환은 진정제다. 그런데 안 그래도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깔아앉는 사람에게 청심환을 준다? 이거는 솔직히 쥐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청심환을 먹고서 시험 때 졸았다, 면접 때 멍해졌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이렇게 일맥상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심환 처방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수험생에게도 청심환을 처방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공황장애라든가 불안장애가 극심해서 심장이 요동쳐서 진정이 안 돼서 시험지가 안 읽힌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청심환을 처방을 합니다. 공진단이 맞느냐 청심환이 맞느냐는 결국에는 자기의 그 맞춤 처방으로 또다시 나가야 되는 거랑 같은 거지요. 너무 많이 긴장한 사람에게는 좀 깎아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올려줘야 되는 사람에게는 공진단이 필요한 거고,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개개인마다 다른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네. 수험생들이 효과를 그러면 보려면 언제쯤,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언제쯤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11월 정도에 면접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못해도 9월달, 그러니까 추석쯤 해가지고 시험 전 혹은 그 면접 전 2달 전부터 진맥 상담을 받아서 시험 때 최상의 컨디션을 조절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험이 모두 끝나고 장기간 공부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은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금은 균형을 잡아주고 재정비를 해서 입학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1년 반 정도 먹고 있던 그 체질 처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밀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체질 처방이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공진단 청심환을 처방받고 싶다, 못해도 좀 늦지 않게 2달 전에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뭐가 있냐면,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될 때 어떤 약을 먹으면 좋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네. 대부분은 요즘에는 커피를 달고 살거나 아니면 그 스누피가 그려진 카페인이 아주 그냥 몽땅 네,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음료들을 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집중을 할 때 이런 카페인을 이제 마구마구 투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역시 몸에 좀 더 좋은 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집중이 안 될 때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커피라든가 뭐 스누피 우유라든가 뭐 하식스라든가 이런 카페인을 순간적으로 높여주는 거, 그러니까 효과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 순간 흥분은 굉장히 시켜요. 흥분을 시키고 약간 뇌파를 조금 항진시켜 놓기 때문에 내가 뭔가 집중이 잘 된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시간에 집중을 높여야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 2년 장기간으로 프로젝트를 잡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런 카페인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거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유를 알려드린다면, 카페인은 각성을 시키는 성분이지 나의 에너지를 높여주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적금을 깨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타다 쓰는 거,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장기간 카페인으로는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집중이 그러면 잘 안 되는 이유를 진짜 찾아줘야 되는 거고요. 집중이 잘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내 몸이 집중할 상태인가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하면 공부가 안 되지요. 네. 체하고 내가 감기에 걸려 있고 내가 생리 전에 불안하고 그러면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내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맞춤 치료 혹은 맞춤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일례로 수험생이 똑같이 왔는데 총명탕을 지어달라고 해도 변비 성향의 친구와 설사 성향의 친구는 각각 약이 전혀 다르게 나갑니다. 배에 가스가 차 있거나 그득하게 뭔가 차갑고 배가 부글부글 거리는 친구들에게 그렇다면 무엇이 집중을 잘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소화를 잘 시켜주는 약이 결국에는 집중을 높이는 방법이 되지요. 좋아요. 폭식을 하고 나면은 멍하고 졸린 것 같은 식곤증, 이런 분들도 굉장히 소화기계의 문제로 인한 집중력 저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급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비 성향이냐 설사 성향이냐 가장 크게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냐는 치료를 들어가야겠지만, 급할 때는 편의점에 가면 요즘 이제 마시는 소화제 같은 거 있으세요? 탄산유가 약간 들어간.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처방을 조금은 응급으로 드셔도 좋다
하지만 만약에 진짜로 내가 치료를 좀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시험 한 달 전에는, 못해도 한 달 전, 좋은 건 한 두세 달 전이고요. 한 달 전에는 와서 면접과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료 방법들이 남성하고 여성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것은 어떤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여성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성호르몬이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육체적인 심리적인 컨디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배란이 됐어요. 배란이라는 건 생리가 끝나고 나서 2주 후에요. 그래서 2주 후에 배란이 되고 나서는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나오는 황체기가 찾아오게 되고,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리전 증후군, 생리전 짜증과 몸살이라든가 식욕이 높아지는 그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몸은 우선은 배란이 되면은 착상을 위해서 대사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어 있고, 자궁 주변에 있는 방광, 자궁, 대장이 약간 찌뿌둥하게 정체가 되어 있게 돼요. 이때 변비가 오기 쉽게 됩니다. 생리 전에 변비가 있다가 생리가 시작하면 설사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수험생들에게 집중도는 카페인이라든가 이런 공진단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궁의 상태를 좋게 해주는 치료 한약이 훨씬 더 효과를 좋게 하지요. 생리 전에 가슴 통증, 명치 답답증, 약간의 뭔가 짜증 때문에 가슴을 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럴 때는 또 다른 처방을 조금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공부할 때 본인의 생리 주기를 좀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배란기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의 내가 컨디션이 나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습득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복습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익숙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훨씬 더 여성의 공부 주기에는 맞고요. 그래서 생리통, 생리전 증후군, 생리 몸살이 심하신 분들은 중요한 시험, 면접 전 한 3개월 전부터는 내 몸을 컨디션을 좋게 하는 전문가를 만나서 좀 컨디션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선은 수험생분들의 컨디션을 높여주는 이야기를 소화 문제, 그리고 여성 호르몬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10명이 오시면 저 10명에게는 다 각자에 맞춘 다른 해결책을 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모두 개인마다 스토리가 다르고 갈등 상황도 다르고 신체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 만큼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할 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충분히 기간을 두고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수험생에게 효과적인 약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셔서 후회 없는 입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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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